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재명 씨가 충북에서 이제 이낙연 씨를 과반 이상으로 찍어 누르면서 압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은 이제 인맥주보다는 우리가 정책주를 좀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재명 씨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등에 업고 이제 5배 이상 상승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난주부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출발지 중원에서 압승을 했다. 그래서 이틀간 누적 54.72%의 득표로서 지금 이낙연 씨가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씨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이재명 씨에 대한 인지도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 그간 이재명 씨가 대놓고 했던 정책들 말고 이제 은연중에 아니면은 툭툭툭 내뱉었던 정책들, 왜냐고 하면은 늘 정치인들은 늘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두 번씩 언급했던 정책들이 꼭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로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한번 이전에 어떤 정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정책 관련돼서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재명 씨의 정책은 과거가 아니죠. 최근에 계속해서 다뤘던 수소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탄소 중립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8월달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보면은 이재명 씨가 뭐라 얘기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10년 앞당겨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 10년을 앞당긴다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205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40년도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럼 2040년도까지는 탄소 중립을 어느 정도 끝내겠다. 탄소 중립에 대한 거를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씨가 탄소 중립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봤을 때 나왔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50년도에서 10년을 더 앞당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40년까지 사실 탄소 배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서 수송 부분 에너지 수입제로 제로를 지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고 또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눈치를 보는 기업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그게 어디 기업이냐고 하면 바로 이제 현대차. 왜냐면 뉴스 나온 걸 보자고요. 뉴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승부수를 이제 과거에 수소차에 목숨 건다고 승부수 던졌는데, 오늘 5시 51분에 뉴스 나오고 보면은 2040년까지 한국서 내연차 생산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뭐 한다고요? 친환경 차량에 대한 부분만 하겠다라는 걸 밝혔는데, 아무래도 시기상 보면은 2021년도 9월 6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8월 달이죠. 이게 지금 보면은 탄소 중립 한술 더 떤다. 이게 8월 26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신경 안 썼을 수도 있겠지만 나온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조금은 신경 쓰고 현대차에서도 이걸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40년도부터는 뭐합니까? 내연차를 생산 안 한다 했고요. 근데 여기서 승부를 보는 게, 여기도 나온 게 현대차가 모든 단계에 걸쳐서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탄소 배출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여기도 이 현대차가 탄소 중립을 따라가겠다, 우리도 실현하겠다라는 공격적 목표를 내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 이재명 지사의 이제 탄소 중립 발언, 그리고 이것을 신경 쓴 듯한 현대차의 모습. 그러면 아무래도 현대차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어디에다가 목숨을 거느냐, 많은 분들이 수소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발표한 건 완전 좀 색다른 구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간이냐?
자, 2045년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데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미래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동화 모델 비중을 2030년까지 30%, 40년까지 80%로 확대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해 가지고 뭐 수소차를 한다가 아니라 수소차를 하겠죠. 당연히 내연에 대한 이런 차량을 안 만드니까 여기 나왔다시피 내연차를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수소차라든지 친환경 차량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뭘 하냐고 하면은 지금 뭐한다?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미래 동력이기 때문에 2040년도까지는 전동화 비율을 80%까지 확대를 하고 2045년도까지는 100% 자율주행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씨의 발언과 현대차의 목표가 어느 정도 너무 일치하고 겹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걸 우연이라고 하기에 좀 그런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씨가 얘기한 게 탄소 중립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 금지하겠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사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재명 씨가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2021년도 4월입니다. 이재명 씨도 자율주행 기술 수준 앞당기자 하면서 포항공대 등 4개 대학과 판교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면 자율주행 연구 선도,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 기술 우리나라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하냐고 이재명 씨가 은연중에 했다라기보다 어쨌든 계속해서 툭툭 던졌던 것 중에 1. 탄소 중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2. 자율주행 기술이 너무 부족하니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이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을 앞당기자고 하죠. 근데 이거를 지금 꼭 이거를 우리 좀 신경을 쓴 것처럼 현대차가 뭐한다? 현대차 역시도 그 시기에 맞게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탄소 중립에 대한 내연 차량 판매 금지하고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 기술 차량, 그다음 기술 차량 뭡니까? 로보택시를 통해서 뭐한다? 이 탄소 중립, 탄소 제로에 앞장서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너무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씨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거를 현대차가 한다고 하니 정말 이재명 씨에 대한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올라가준다고 했을 때 현대차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여기까지 뭐 현대차를 사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전 늘 방송을 안 한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를 통해서 늘 얘기하자 우리는 저는 여러 군데 얘기하지만 우량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누구나 아는 현대차라든지 대형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이 SK하이닉스 이런 거 사세요라고 방송을 할 거면 차라리 방송 찍지도 않아요. 그건 제가 사지 말라고 해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누가 봐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또 새로운 이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찍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재명 씨의 정책? 던진 정책과 현대차에서의 이 목표가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현대차가 발사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은가라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걸로 보면은 그러면은 현대차가 발사이익을 받으면은 여기에 투자한다든지 여기서 함께 가는 기업들이 충분히 발사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자율차 관련해서 1100조 시장을 잡겠다고 해서 뭐합니까? 현대모비스, KT, 카카오 모빌리티 등 국내 자동차 및 정보기술 업계 대표 기업이 자율주행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이 사실 기업들은 이번에 이 주요 참여 기업은 현대자동차, 아까 얘기한 현대차, KT,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컨트롤웍스, 만도, 토르드라이브, 소카, 한국자동차연구원, 카카오 모빌리티, 자동차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 이재명 씨가 자율주행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관련주를 보면은 이번 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한 팀으로 이제 산업협회에 참여한 기업들, 이 참여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분명히 여기서 수혜받는 기업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한 번 더 파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최근에도 이제 보면은 세종시에 로보택시가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스마트 운송 선정하면서 세종시 수요 응답형 로보택시가 국제적 관심 오고 있다 하면서 여기서 어디가 수혜가 되느냐 보면은 세종시가 선정된 프로젝트는 카카오 모빌리티, 오토노머스 A, 투지와 함께 추진한 수요 응답형 로보택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현대차의 로보택시, 현대차의 로보택시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무조건 된다라고 보장이 없죠. 어쨌든 로보택시입니다. 거기서 뭐가 됐다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그래서 수요 응답형 로보택시는 세종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카카오티로 자율주행 차량을 유상으로 예약 결제하는 서비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실제로 아까 이제 현대차가 뭐합니까? 현대차가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집중적으로 성장시킬수록 이재명 씨의 정책과 함께 더불어 등에 업고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술을 성장시키고 더 발전시킬수록 어쩔 수 없이 사실 아까 얘기했더니 그 자율주행 차량을 유상으로 예약하는 결제는 이런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겠다. 같이 여기 참여했던 기업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번에 이 로보택시 현대차가 정말 2045년까지 로보택시에 대한 이런 걸 꾸준하게 상용화시킨다고 하면은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 또 찾아보니까 최근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저도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어서 이렇게 투자가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몰랐는데 보니까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LG에서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투자냐고 하면은 최근에 LG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1,000억 원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거지만 여기에 대한 밑에 내용을 쭉쭉쭉 뭐 읽어보면 요약이 뭐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진짜 목적은 자율주행 전기 택시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걸 봤을 때 LG 역시도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차량 시장에서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합니다. 아까 얘기했더니 이 뭐 로보택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했을 게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런 LG 쪽의 투자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러면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거를 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본다. 이 이재명 씨의 정책과 현대차의 이 발언이라 해야 될까요? 목표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의 로보택시가 이재명 씨의 정책을 등에 업고 올라갈 확률이 수혜를 반사이익을 받을 확률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이 현대차와 함께 여기서 이 로보택시를 했을 때 같은 이 뭐라 했어요? 현대차와 함께 이 참여했던 기업, 이 주요 이 산업협회에 참여했던 기업이 뭐예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대차를 통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럼 여러분들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관련해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게 뭐가 있냐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 또 투자하고 뭐 만들거든요. 보면은 정밀지도, 차량, 자율주행 시스템, 서비스, 모니터링, 관제 뭐 이런 등등등의 기술들이 보면 뭐 있어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출범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또 종목이 또 많아요. 또 많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보면은 카카오 모빌리티 자율주행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파트너 현황해가지고 뭐 파트너사, 사실 이거 여러분들 외국 기업도 많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관련된 종목 보면 센서 관련된 종목, 카메라, 라이다 등을 통한 주행 상황 이런 거 관련된 종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차량 센서 카메라 이것도 얼마 많겠어. 정밀지도 차선 신호등 표지 이거 얼마 많겠어요. 정밀지도가 뭐 내비, 모니터링,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다 찾는 거는 우리가 무리수가 있다기보다는 너무 뻘짓이다. 얘기했지만 우리는 확실한 종목을 찾으면 되지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분산 투자한다 해가지고 무슨 10만원씩 살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같이 함께 성장할 만한 또 종목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당장에 기대되는 이슈가 이거. 몸값 6조의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준비하고 있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아마 상장이 될 거예요. 우리 늘 얘기하지만 주가가 상장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주라든지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장을 하는 만큼 상장 관련된 수혜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목을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바로 DA 테크놀로지예요.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보면요, 얘가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만 한다고 해서 수혜가 아니라 실제로 카카오티, 구글 자율주행 투자 소식의 강세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구글과 지분 투자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의 카카오티와 공유 모빌리티를 운영 중인 DA 테크놀로지 주가가 장초반 강세다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DA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로 있는 위즈덤은 카카오티의 울트라 코리아 카카오티 셔틀버스 운행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뭐 뜨르륵 나오고 있고요. 뭐 투자은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웨이모는 구글 내 자율주행 사업부로 뭐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A 테크놀로지도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엮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땐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뭐 나쁘지 않고 괜찮은 종목이라 판단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진짜 실적주를 싫어하는 분들이 좀 싫어할 만해요. 왜냐고 하면 최근에 재무가 많이 악화가 됐죠. 그래서 보면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보면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로 적자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 하면은 적자 폭이 뭐 커질지 줄어들지 봐야겠지만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만한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실적은 크게 저는 의미 없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실적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요건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당장 내년 감사 보고서 올해 또 적자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2년 연속 적자가 상패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사실상 뭐 실적이 나빠서 투자하기 그래요 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오히려 이런 실적이 나빴던 기업이 정말 내년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이 되고 뭐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뭐 흑자 전환한다, 그건 주가에 엄청난 이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트적인 부분만 봐도 이 주가가 2020년도 8월 달에 거래량이 최대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고 하면 저는 이때 2020년도에 8월이 매집봉이라 매집봉 차트가 아닌가, 그래서 매집 차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봐도 뭐냐고 하면은 이제 DX를 보면은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거래가 14년부터 쭉 없다가 주가 내리 하방으로 하다가 여기서 역대 최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물량을 털었다기보다 저는 여기서의 물량을 한번 강하게 다 먹어치우고 여기서 그냥 흐르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DA 테크놀로지가 정말로 앞서 거래가 매집 거래가 맞고 여기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슈가 잘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여기 2평대 저항, 여기 62평대 고점대인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4배 정도, 4배, 뭐 많게는 정말 5배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DA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재명 씨 관련해가지고 한번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까지 실제로 이재명 씨가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실제로 언급했던 게 우리나라가 너무 후달린다 그렇고 너무 뒤처진다,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집중적으로 좀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거기에 대한 투자도 좀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굳이 DA 테크놀로지를 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탄소 중립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이 더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진익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훈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